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죠. 이해 가능하고 신뢰가 가는 정보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죠. 신뢰성 하부 개념에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에 있는 거죠.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비교 가능성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당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종료 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이 나오는 항목.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본 조정. 재무상태표 개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미계상 이것도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선삼각비를 대선삼각비로 계산. 어쨌든 비용으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엔 영향이 안 미치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을 잡든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를 잡든 한 번만 잡으면 당기순이익의 영향은 한 번만 영향이 미치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미계상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미치죠. 3번은. 얘는 자본 항목. 얘는 어차피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밑에서 안 잡으면 단기 순이익하고 영향은 없다는 얘기죠. 얘는 미계상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원가로 대응하죠. 원가로 인식을 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 가산으로 보죠. 매출원가 가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가가산이다. 매출원가 가산이다. 2번이 틀렸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보고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보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2번에 매출원가로 본다라고 해야죠. 매출원가로 본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취득시 재비용은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설치장소를 위한 지출 포함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보유하면서 내는. 자본화 대상 차입이자 이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많이 잡는데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재산세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과 공과죠.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과 공과. 취득세,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A, C, 2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 단계의 거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거는 연구 단계 활동이라고 봐야죠. 연구 단계 활동. 그래서 1번은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다. 나머지 2, 3, 4번은 개발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은행 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다. 다음 절에 따라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 증권과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2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하였죠. 하지만 200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12월 31일 날 주당 12,000원이 됐어요. 2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나오는 거죠. 2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240만원이 나오죠. 원래 200만원이었지만 하변의 단기매매증권 40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40만원 이런 분계가 되기 때문에 2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하면 240만원이 단기매매증권의 결산 때 장부금액이 되겠죠. 주당 1,000원 중간 배당을 받았다.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되죠. 200조 곱하기 1,000원 하면 200조 곱하기 1,000원 하면 20만원이 나오겠죠. 1,000원 하면 20만원.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2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20만원 이런 분계가 된다는 얘기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일단 20만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12,000원 됐으니까 2,000원에 200조 곱하기 2,000원 2는사 40만원의 평가 이익이 나오죠.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 20만원, 평가 수익 40만원 두 개 더하면 60만원의 영업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무엇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조정. 자본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자본조정이 아니죠. 기타 포괄성인 누계 얘기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조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맞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제품 매출 얘기하라고 보면 되죠. 제품 매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당연히 매입자한테 이전이 돼야죠. 팔았으니까.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팔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다 이래지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다음 원가관리액에서 가장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 관한 건 원가회계의 목적이 아니죠. 재무회계의 목적이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주요한 정보를 주는 거는 재무회계의 목적이에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우선 기초제공품에 제조원가를 더해서 희말 제공품을 빼면은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완성품. 완성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10만원에 35만원 더하고 45만원에서 13만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32만원의 완성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을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제품 플러스 완성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하면 매출원가가 34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죠. 지워버려서 하니까. 우리 XX하고 지워버리고 하죠. 단계배분법과 상호배분법은 일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관계도 고려하면서 완전히 고려도 하죠. 상호배분법은. 원가계산의 정확성은 상호배분법이 가장 복잡하니까 제일 정확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단계배분법, 그 다음에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을 무시하니까 정확성은 이 순서가 되겠죠.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각각 다른 기준이니까 얘는 단일 배분율법이 아니고 이중 배분율법이다 이래야 돼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종합원가, 라면 제조, 제과업 등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고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찾아갈 때, 인출해 갈 때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단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부 조건부의 재화 공급인 경우는 전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가 된다는 얘기죠. 받기로 한 때가.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 면세,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복권도 면세, 수돗물이 면세고 전기세는 과세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문 자체는 면세지만 신문에 광고하는 건 과세예요. 신문에 광고하는 건. 그래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걸로 본다. 맞아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 공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이 안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